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은 아기 때문에 지금 자양동 그 시댁 근처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 네네. 네, 집값이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중계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나 중화 한신 아파트 두 곳을 지금 일단 좀 여유 자금으로 미리 구매를 좀 해놓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알겠습니다. 중계 성원이나 중화 한신 아파트 둘 중에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을지 좀 대표님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막 들으시면서 대표님도 지금 함께 주도 찾고 계시거든요. 두 네네. 가지 물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네.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드리면 되나요? 일단은 봐둔 거는 그렇게 두 개를 봐두고 있어요. 여유 자금으로 네. 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여유 있게 뭐 큰 곳을 가기가 상황이 좀 어려워서. 자,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뭐 가격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예, 예. 전반적으로 이 가격 구성을 하는 요소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입지에 대한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물들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교육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네. 평수라던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죠. 네. 근데 지금 보고 오신 물건들 가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개사원이 두 개- 조금 더 가격대가 있긴. 큰 차이는 안 나죠. 네. 그러면 그 두 개 물건이 똑같은 물건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물건이죠. 근데 왜 가격이 비슷할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누구 하나는 여기서 플러스가 된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어디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럼 누구 하나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 대신에 여기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얘에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자, 여기도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앞으로 갑자기 어느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상봉동이 갑자기 교육 여건이 확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 네. 그렇다면 갑자기 노원구가 상봉동보다 입지적인 요인이 확 좋아질까요? 음,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비슷한 물건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음, 그럼 두 개 중에 뭘 선택할까요에 대한 답은 뭐냐면 시청자님 말씀하신 그 속에 있어요. 아기 때문에 집을 사두시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교육 쪽으로 가셔야겠죠. 아, 간단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때는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뭐 하나 우위가 어떤 하나가 월등히 더 좋다라고 하면 가격이 월등히 비싸요. 네. 근데 두 개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뭐 하나가 서로 이제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장을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청자님 말씀 듣기로는 지금 당장 이사 갈 계획은 없으신데 네. 일단은 사두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계획이신 분들은 조금 말리는 쪽이에요. 음, 지금 장은 사실 아까 일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측이 쉽지는 않은 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동산을 자극을 한 경향이 좀 크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특히나 네. 뭐에 따라서 자극을 많이 받았냐면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부동산 시장이 한번 크게 꺾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불렸던 금융에 대해서 발생했었던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전 세계가 유동성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때 풀렸던 유동성은 어떤 식으로 자극을 했었냐면 부채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거쳐서 자산 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지금 풀리는 유동성은 부채로 풀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는 실물 자산으로 쓸 수 있게 돈, 현금으로 살포가 됐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에게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더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더 쪼였지. 네. 신용대출 더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한다라는 경향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냥 바로 직격으로 부동산으로 갔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질병이 종료가 됐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주의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 대표님 말씀은 뭐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일단은요. 지금 있는 거래 절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정책의 효과일 가능성이 커요. 네. 여태 우리가 정책적인 뭐 효과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을 때 네. 한 10% 15% 하락하고서 거래 끊긴 상태에서 급한 사람만 팔았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불붙으면 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투자 목적을 같이 하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주의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하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자녀분도 있으시고 그 상태에서 무주택자고 하시면 청약에 대한 기회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청약 아예 없으신가요? 통장이? 남편이 예전에 주택 네. 남편 이름으로 좀 쓰였던 적이 있어서 유주택자로 그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네네. 네, 무주택 기간이 너무 짧아서 가점은 너무 낮은 상태죠. 가점은 낮지만 그래도 네. 통장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저는 그렇다면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봅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